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상화폐를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유튜버 곽도원입니다. 이번 영상은 다소 무거운 내용입니다. 왜냐? 고팍스, 고팍스입니다. 고팍스에 대해서 최근 부정적인 소식들이 나오고 있다. 현재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가 총 5개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고팍스다. 하지만 원화마켓 거래소의 자격을 상실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 고팍스가. 그 원인이 무엇이고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제 개인적 생각까지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5개 원화마켓 거래소 이 프리미엄이 상당하거든요. 원화마켓 거래소이냐 아니면 원화마켓 거래소의 승인을 못 받은 거래소냐 이거에 대한 갭 차이 엄청납니다. 프리미엄이 엄청나죠. 사람들의 시장에 대한 어떤 인식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업비트 있고요. 피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그러니까 거래소 규모면에서 이제 순위를 매겼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5번째로 입성한 거래소가 바로 고팍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고팍스가 마지막 주제로 이제 입성이 됐기 때문에 도전적으로 운영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면 좀 초이스의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왜 이런 고팍스의 위기상황이 도래했나? 왜 이렇게 생겼나? 그 시작부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시작은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게 아니죠. 바로 미국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문제의 원흉은 요 새끼 때문입니다. 요 새끼, 이 원흉, 샘 뱅크먼. 샘 뱅크먼 2년 전인가요? 저도 이제 그 재단 생활을 하면서 요 소식을 듣고 모든 코인 시장이 폭락하는 그런 어떤 장면을 보았는데 그때 당시에 세계 3위의 코인 거래소였던 FTX 거래소라고 있었습니다. FTX 거래소 유명했죠. 글로벌 3위였어요. 뭐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그 다음에 얘였다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주변의 평가에서도 이 정도 규모면 사람들이 믿고 투자하는 이 거래소 이용하는 그 정도의 어떤 인식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 샘 뱅크먼이 횡령을 했죠. 자기 임의대로 투자자들의 돈을 빼돌립니다. 그게 걸렸어요. 그러면서 회사였던 재정 상태나 운영 상태 이런 것들이 뽀록났다. 뽀록나면서 결국에는 파산이 됩니다. FT 거래소, 글로벌 3위 거래소가 파산이 되었습니다. 그 여파가 장난이 아니었죠. 그런데 얘 파산하면서 얘는 또 이제 이런 소식이 들려요. 그러니까 수십억 달러죠. 수십억 달러니까 몇 조 되는 거잖아. 이 몇 조를 빼돌렸다 이거죠, 얘가. 미친놈이지. 정신없게 생겼어요. 머리 스타일도 저처럼. 얘가 이제 그러한 사단의 원흉인데, 그래서 얘가 이제 형을 살게 될 겁니다. 감옥에 들어가야 될 텐데, 100여 년 이상을 받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종신형, 사실상. 그 정도의 피해자를 많이 양산을 했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고요. 근데 이 문제가 얘만의 혹은 FTX 거래소만의 그러한 책임 부분이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다 연계가 되었죠. 여기 관련된 회사들에게 다 부정적인 그런 결과들을 초래했다. 그러면 얘 이 FTX 파산한 거랑 고팍스랑 무슨 상관이냐? 현재 고팍스 위기랑 무슨 상관이냐? 했을 때 중간에 낀 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누구냐면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털이라는 회사예요. 이게 어떻게 엮였는지 한번 보면은 FTX가 2022년 재작년 말에 파산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이 FTX는 거래소고요. 얘네들은 거래소고 이 거래소를 이용하는 사람이 개인들도 있지만 기관들도 있죠. 그래서 각종 금융 상품을 출시하는 그런 운용사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가상자산 커스터디라고 하는데 이 가상자산 커스터디 업무라는 게 뭐냐, 운영이 뭐냐. 이 코인을 이 제네시스라는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죠. 투자금을 받아요. 그 투자금을 어떻게 받냐? 예치 서비스라는 것들을 보통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이제 예를 들면 뭐 적금, 은행에 적금 드는 것처럼 코인도 마찬가지로 적금과 유사한 시스템이 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것을 은행에 맡기듯이 거래소, 이 운영사에게 맡기는 상품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뭐 자유형이든 아니면 고정형이든 뭐 고정형이면 뭐 1년, 2년, 3년 이 기간에 따라서 기간이 오래될수록
이자를 많이 주는 거죠. 내가 비트코인을 10개 맡겨놨어. 그러면 얘가 3년 후에 약정을 했어. 그러면 얼만큼의 비트코인을 더 주는 거죠. 예. 짧을수록 좋고 자유용은 조금 더 적겠지만 그러한 상품들을 출시하고 운영하는 게 바로 가상자산 커스터디 업무입니다. 근데 얘네가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털이 그걸 하고 있었단 얘기예요. 얘네들은 투자금을 받겠죠. 그죠? 투자금을 개인이나 또 얘네들도 기관과 또 엮여 있습니다. 그 기관의 하나가 바로 앞으로 말씀드린 코팍스였어요. 이 제네시스가 투자금을 받고 이 투자금을 받은 다음에 주은행처럼 우리가 이용하는 주은행 개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메인은행. 요 은행을 주로 이용해. 이런 것처럼 거래소를 뭘로 선택했냐? FTX 거래소로 이용했다 이거죠. 제네시스 글로벌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투자금을 받고 상품을 출시하고 투자금을 받고 그 코인을 여기에서 운용을 하는 거죠. FTX 거래소에서 사고팔고 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사고팔고 하면서 마진을 남기겠죠. 비트코인 사고팔고 하면서. 그래서 고객에게 약정된 그 금액을 주고 그 마진 부분 지들이 노력한 만큼 그 마진은 얘네들이 가져가는 거야. 고객 돈을 이용해서. 자, 그런 어떤 구조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FTX 거래소가 파산이 됐습니다. 파산. 재작년 말이죠. 이때 시끄러웠어요. 저도 현장에 있으면서, 재단에 있으면서, 그때 당시, 그래프의 폭락, 빨간 줄, 파란 줄, 뭐부터 해가지고, 다 떨어졌습니다. 얘가 이제 횡령 사건을 걸린다는 소식부터 해가지고 한동안 굉장히 안 좋았죠. 전체 글로벌 코인 시장이 휘청했어요. 왜? 세계 3위 글로벌 거래소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왜 얘가 고팍스랑 연결돼 있냐? 1억 7,500만 달러가 묶여버렸어요. 제네시스 입장에서는 고객의 돈을 가지고 그 돈으로 요 FTX 거래소에서 돌렸는데, 그러니까 돈놀이를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코인놀이를 한 건데 이 FTX 거래소가 파산이 되면서 이걸 못 받게 된 거예요. 지들이 돌렸던 이 운동장인데 운동장에 홍수가 났어요. 예를 들면 운동장이 지진이 났습니다. 없어졌어. 그러면서 뭐 공이고 축구공이고 뭐고 놀고 있었는데 이 제네시스 글로벌이 1억 7,500만 달러 이게 다 대부분 어떤 거겠어요? 투자자들의 돈이겠죠. 이 투자자의 돈을 못 받게 되었다. 제네시스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 고팍스에게도 연결이 되는 거죠. 이 고팍스가 무엇을 했냐? 고파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파이. 이 고파이가 뭐냐면, 여러분, 디파이 들어보셨죠? 디파이란 말. 그런 의미에서 명칭을 따온 것 같은데, 고팍스니까 고파이라고. 그러니까 디파이스, 탈중앙 금융 서비스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스테이킹이나 예치 서비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객이 비트코인을 맡겨요. 맡기면은 그거 가지고 운용하고 수익을 내는 어떤 그런 업무인데, 얘네가 실제로 했냐? 고파이라는 이 서비스에서 고팍스가 실제로 그 돈을 실제로 굴린 건 아니라 중개를 한 겁니다. 어느 회사를 이용해서?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털. 이 회사의 상품을 이용해서 그냥 연결고리를 만들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고파이로 들어온 또 투자금도 있겠죠. 개인 투자자들 뭐 누구든 상관없이 그 투자금이 들어오면 이거를 여기에 연결시킨 겁니다. 이 상품을 판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고파이가 제네시스 상품을 팔았다. 이 제네시스는 FTX 거래소에 이용했다. 그 돈놀이 장소가 바로 FTX 거래소였다. 요 놈이 파산되면서 당연히 이 제네시스 글로벌도 자금의 경색이 있었고, 그러니까 고객 인출 중단을 한 거예요. 다 뭐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한두 개가 아니겠죠. 다 중단. 그 중에 하나가 고파이가 되는 거죠. 2024니까 올해죠. 올해 1월 이 제네시스가 파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파산이 되면서 얘도 이 고팍스한테 줄 돈이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묶여 있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냐. 637억 정도가 된다. 637억이 다 누구 돈이에요? 거의 대부분 개인 투자자 돈이죠. 개인 투자의 돈이 제네시스 글로벌에 간 건데 이게 막혀버렸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부터 이제 연결고리가 생기는 거예요. 다 엮여 있는 거예요. 다 엮여 있는 거예요. 결국에 원흉 저기 올라가다 보면 단군 할아버지는 누가 된 거야? 문제의 단군 할아버지는 이 샘 뱅크먼 FTX 그 수장, 종신형살 요 놈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근데 제가 좀 아쉬운 점은 뭐다? 그래도 뭐 어떤 다른 방법은 없을까라는 좀 생각은 들기는 해요.
뭐 지금 뭐 결과적으로 나와서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요번에 이제 7월에 시행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이것도 그 전에 좀 나왔으면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죠. 왜냐하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는 뭐가 있냐. 그러니까 신탁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뭐 코인 운용 회사가 자격이 되려면 어떤 회사가 자격이 되냐. 뭐 신탁을 하든 뭐 코인 가치의 뭐 80%, 예? 뭐 콜드 월렛에 넣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안전 장치를 마련해 두죠. 무슨 일이 터졌을 때 고객의 자금, 투자금 중에 뭐 80% 이상은 그래도 보존이 되게끔 하는 어떤 법안들이 이제 나온다 이거예요. 그게 언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7월. 7월에 나오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보다 이런 것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누구나 어떤 상품이든 자유롭게 이제 투자하고 뭐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운영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나라 영업이 가능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걸 1차적으로 처음에 막는 어떤 법안이 있었으면, 제도가 있었으면은, 좀, 그래도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진 않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뭐, 그러나, 그때 상황으로는 뭐 고팍스 입장에서도 몰랐겠죠,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그래요. 고팍스가 무슨 악의를 가지고, 예? 의도적인 어떤 그런 모습, 그런 생각으로 판을 짜고 뭐 고스톱 치면은 뭐 판을 만들어 놓고 고객의 돈을 유출했냐 그런 건 1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태를 보면서. 그러니까 고팍스 입장에서도 지금 굉장한 위기죠. 제 3자라고 볼 수 있는 넷플릭스.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피해를 본 것도 고팍스가 좀 고팍스도 피해를 봤다. 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무거운 얘기긴 한데 뭐 고팍스를 또 욕할 수도 있는 부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다 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그럼 고팍스가 이대로 무너지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이때 바로 지원군이 등장합니다. 지원군. 부채가 한 600원 넘잖아요. 지금 미지급금이. 고파일을 이용한 국내 투자자들에게 돌려줄 돈이 한 600억 이상 되는데 그걸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걸 돌려주지 않으면 큰일 나죠. 그런데 지원금이 등장한다. 내가 돈을 주겠다 하면서 등장한 게 바이낸스입니다. 이것도 이제 뉴스가 많이 났었는데 바이낸스가 한국 시장을 들어오고 싶죠. 왜냐하면 한국 시장도 규모가 엄청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차례. 가상화폐 시장에서, 글로벌 가상화폐 시장에서 한국의 그 규모가, 한국 시장의 규모가 엄청나다. 우리나라의 관심이 그만큼 높다. 국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가상자산에.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바이낸스 입장에서는 국내 어떤 시장에 들어오고 싶은데 그냥 바이낸스 거래소는 글로벌이잖아요. 원화로 살 수가 없죠. 원화로. 원화 마켓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고팍스를 얘네가 먹으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고팍스 혹은 지분이 많이 있으면 그리고 한국 시장에 대해서 큰 영향을 발휘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호시탐탐 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한국 시장을 들어오고 싶었던 찰나에 이제 손을 내밀었겠죠. 고팍스에서. 그래서 이제 바이낸스 입장에서는 시원시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최대 거래소고 그 자금력이나 이런 부분이 많다라는 게 이제 팽배해 있으니까 코팍스 원금 그래? 원금 뭐 이자 뭐 지급하겠다. 원금 이자 지급하겠다. 하고 이제 등장한 겁니다. 근데 바이낸스의 조건이 있죠. 그냥 돈 주겠다. 나중에 좀 이자 달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너네들 지분 줘.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그 지금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돈을 융통을 해줄 테니까 대신에 그만큼의 지분을 나에게 달라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고파이 미지금 지급을 했어요. 몇 번? 바이낸스에서 몇 번 돈을 줬냐? 2차례 줬습니다. 2번 줬어요. 현재까지. 2023년 작년 2월 달에 초에 한 200억 정도를 지급을 했고 그 다음에 8월 달에 한 280억 정도를 또 지급을 했습니다. 합쳐서 한 370억 정도를 지급을 해준 거예요. 아까 전에 고팍스의 그 미지급이 얼마나 그랬어요? 600억 이상 됐었죠.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는 지급을 해준 거다. 그때 당시 시세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1차 이거고 그 다음에 2차로 280억, 3차 있고 4차 어쨌든 이 지급해 줬다고 했으니까 약속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결국에는 해결이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죠. 복잡합니다. 문제가 생겨요. 이제 금융위가 갑자기 태클을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감독원과 다른 거죠. 그 상위의 기관이라고, 국가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무총리 산하에. 이 금융위원회가, 이 지배구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누구의? 고팍스의. 고팍스의 어떤 지분, 지분율을 보니, 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은, 지난해 3월에 고팍스가 뭐랬어요? 지난해 3월에 대주주 변경 신고를 했거든요. 당연히 바이낸스가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변경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신고를 했어요, 금융위에. 그런데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 금융위가. 그런 얘기죠. 왜 처리를 해주지 않지? 뭐 지분율이라는 건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주식회사처럼 누가 뭐 많이 사면 최대 주주가 바뀌기도 하고 어떤 경제 논리로 이제 풀어보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왜 금융위에서 요거에 대해서 처리를 안 해주냐? 이런 어떤 얘기를 합니다. 바이낸스가 지분이 굉장히 많이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미지급에 대해서 돈을 융통해 주면서 돈을 꿔주면서 72% 이상을 갖게 됩니다. 고팍스의 최대 주주가 돼버려요. 갑자기. 그러면서 금융에서는 이게 어떤 문제점으로 보냐? 바이낸스의 지배 구조와, 그러니까 바이낸스를 타겟으로 합니다. 고팍스가 아니라 바이낸스를 타겟으로 이런 문제점들을 제기를 해요. 자본력에 우선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금융위에서는 이 바이낸스에 대해서 탐탁지 않아 여깁니다. 바이낸스 싫다 이거예요. 구린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금융위에서는. 그 이유들이 이제 여러 가지 있죠. 셀 수 없이 있습니다. 바이낸스는 좀 문제가 불거진 게 좀 있으니까, 케이스가 있으니까. 우선은 이 바이낸스의 CEO, 자오장펑, 자오장펑 얘가 돈 세탁을 했다. 그래서 미국에서 자금 10억 달러 정도를 돈 세탁을 해서 이게 유죄를 요놈이 이제 인정을 해버립니다. 나 잘못했어요. 인정. 그래서 뭐 바이낸스 이 CEO 같은 경우 뭐 보석금을 내고 마냐 뭐 이런 소식들도 들리고요. 시끄럽죠. 바이낸스 거래소가 투명하지 않다. 그리고 불법의 온상지다. 자금 세탁 많이 해준다 얘가. 뒤로 받아가지고 뭐 해준다. 뭐 이런 어떤 소식들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오장펑이 얘가 이제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법적 문제 때문에 사임을 해요. 유죄를 인정하고 사임합니다. 이제 자리 바이낸스 이제 안 해. 나올게요. 책임을 지고 나올게. 이렇게 하고 나서 새로운 CEO가 이제 수장을 맡게 되죠. 이런 사태까지 지금 나왔다. 그게 바로 작년 11월이었습니다. 바이낸스 수장이 더 이상 자오장펑이 아닙니다. 새로운 인물로 바꿨다. 이게 바로 리처드 텅이라는 사람. 또 중국계죠. 원래 이 바이낸스라는 게 짱게 그 약간 그런 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중국 사람으로 CEO가 이제 변경이 됐는데, 그러니까 금융위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이제 바이낸스도 이제 좀 싫어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고팍스에 대한 부분에서도, 그러니까 바이낸스가 아니라 다른 어떤 회사가 들어왔다면 바이낸스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우리의 채무를 해결해주는 그런 지원군으로 등장했으면 몰랐어요. 제가 보기엔 잘 풀릴 수도 있었다. 그런데 바이낸스가 좀 문제가 많은 거래소 아니냐, 금융의 판단은. 그런 의미에서 고팍스의 지분을 다 가져간다? 70% 이상 가져갔다는 얘기는 거의 직구란 얘기잖아요, 지금. 그런 회사가 우리 시장에 들어온다, 원화마켓에 들어온다에 대해서 금융위는 탐탁지 않거든. 꺼려 할 수 있거든요. 뭐 그런 어떤 입장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고팍스한테는 이렇게 또 오더를 내리죠. 재무건전성이라고 있습니다. 재무건전성. 재무건전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원화거래소 지위가 위태해. 재무건전성 인정해라. 여기에 재무건전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분에 관련, 지배구조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우선은 부채가 없어야 된다. 너희 지금 부채 덩어리지 않냐, 고팍스. 금융위가 판단하건데 지금 돈을 줘야 되는데 투자자들한테 지금 돈도 못 주고 있다. 그게 다 부채다. 그 다음에 바이낸스한테도 돈 꿨지 않냐. 그게 한 370억. 그것도 부채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에 한 1,100억 정도 돼요. 고팍스의 현재 부채 총액이 1,100억 정도 되는데 그 1,100억 너 지금 뭐 수익도 별로 안 내지. 3년 동안 수익도 못 내고 있지. 지금 부채는 이만큼이지.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래? 너 원화마켓 힘들겠는데?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지금. 그래서 재무건전성 확보하라. 이거죠.
수익도 내면서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부채 규모가 가장 중요하죠. 부채, 개인 투자자한테 받은 것들, 돈 못 준 거, 그게 다 부채예요. 600억이. 그 다음에 바이낸스 받은 거, 큰 덩어리들이 바이낸스 때 받은 거, 그 융통한 거 370억. 예, 그거 어느 정도 해결해라. 왜냐하면 금융 입장에서도 이 고팍스가 파산할 수도 있거든. 만약에 이제 허용을 해줬다가 바이낸스 들어오게끔 하고 했는데 갑자기 문제가 터졌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또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 연결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위도 조심스럽다. 함부로 해주지 않는다. 안정, 우리가 딱 육안으로 보기에 너희들 제대로 준비를 할 때까지 우리는 처리 안 해줘. 만약에 이거 처리 안 하잖아? 그럼 워너마켓 지위 상실. 5개나 4개나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제 그러면서 고팍스의 지금 대책은 요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방법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방법이 통할까 먹힐까라는 부분 한번 들어보세요. 고팍스의 그 위기 대책이 뭐냐? 채권단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이낸스 채권단이죠. 예, 거기 이제 부채가 있으니까 그쪽에 돈 껐으니까. 그 다음에 돈 안 준 부분들, 개인 투자자분들 600억 정도. 이게 다 채권단에 포함이 됩니다. 그 채권단에게 출자 전환을 요청합니다. 출자 전환 쉽게 얘기하면 뭐냐? 그 부채 있잖아요. 제가 빚진 거 그거 주식으로 드릴게요. 이거예요. 우리 회사 고팍스 주식으로 드리겠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주식으로 주면 어떻게 됩니까? 주식으로 주면 그 부채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채가 아니라 빚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투자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 돈이 갑자기 전환이 된다. 이런 마법 같은 논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으로 주겠다라고 이제 공표를 합니다. 누가? 고팍스의 그 회사에서.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뭐냐? 문제가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을 해버린다. 급등을 해버려. 급등. 그러면서 부담이 더 커지게 되었다.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쉽게 좀 설명을 해라. 돈 갑자기 계산하다 갑자기 비트코인 가격이 왜 짜잔하고 등장을 하냐? 그 이유는 뭐냐면 고파이, 그 디파이 서비스, 예치 서비스 있잖아요. 예? 코인 적금, 쉽게 얘기하면 그 코인 적금 그 들어간 돈이 전부 다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의 가상자산이다. 현금을 주고 산 게 아니라 코인을 넣어서,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비트코인 1개를 갖고 있다. 그러면 비트코인 1개를 맡긴 거예요. 누구에게? 고파이에. 고파이 중개 서비스 통해서 그 실제 돈 어디로 간 거다? 제네시스라는 회사로 간 거고, 그 제네시스가 그 돈을 어디서 굴린 거예요? FTX라는 거래소에서 굴린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코인으로 줬어.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치 서비스, 뭐 스테이킹 서비스로 할게요. 예치 서비스가 적금 시스템이 뭐 고정형이 있고 자유형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원금을 나중에 일정 약정 기간이 되면 돌려받고 가야 돼. 플러스 그 다음에 이자까지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받냐? 코인으로 받겠죠. 비트코인 하나를 투자했잖아요. 비트코인 하나 받는 거예요. 예. 이더리움 10개를 줬다. 투자했다. 그럼 이더리움 10개는 원리금으로 받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근데 문제가 뭐다? 최근에 그 사이에 비트코인이 요즘 불장입니다. 그냥 용암이야, 용암. 화라산이야. 지금 터지고 있어요. 지금 7천만 원 돌파. 이더리움도 뭐 알트코인도 포함해서 다 돌파.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원래 받았을 때는 고팍스에서는 그때 당시에 얼마 정도로 받았냐면은 요거죠. 그때 당시에 고파이 부채가 566억인데 2022년에 고파이 부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566억이었어요. 근데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2022년에 얼마였냐? 2,800만 원이었습니다. 크립토 윈터기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7천만 원 이상이에요. 그러면 바이낸스 지원금 350억, 370억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근데 상환 이후에 어떻게 된 거냐면 부채가 오히려 더 많아졌어요. 바이낸스한테 돈을 꺼가지고 껐는데도 불구하고 부채 규모가 더 커졌다. 왜냐하면 돌려줄 때는 2,800만 내가 받았지만 돌려줄 때는 뭐예요?
비트코인 하나를 줘야 되거든. 근데 하나의 시세가 얼마다? 지금 7천만 원이 넘는다. 라는 부분이죠. 근데 제네시스는 우리한테 코인을 안 주죠. 못 주죠. 그럼 어떻게? 코팍스 입장에서는 본인이 해결을 해야 돼. 그렇잖아요.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돼. 그럼 비트코인 하나를 마련을 해야 되는 거죠. 한 개인 투자자한테. 비트코인 하나를 줘야 돼. 근데 그게 7천만 원이 넘는다.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부채 규모가 훨씬 더 커지게 된 겁니다. 지금 문제는. 그러니까 가볍게 갈 수 없는 부분이다. 비트코인이 코팍스 입장에서는 오른 것이 오히려 악재죠. 지금 상황이. 코팍스 임원이나 혹은 회사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이나 요즘 알트 시장 불장이 오히려 이분들에게 안 좋은 일이다. 예, 이런 상황이죠. 지금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예? 도와주지 않는다 그죠 상황이. 코팍스 입장은 오히려 마이너스였으면 예? 비트코인이 더 떨어졌다 한 1,000만 원 했다 그러면은 그래도 뭐 살만했겠죠.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뭐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코팍스의 출자 전환 핵심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으로 주면 얼마큼 된다? 그만큼 부채가 감소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입장은 이겁니다. 개인 투자자들, 예치금 서비스 이용했던 분들 다 주식으로 전환해 주겠다. 그 다음에 바이낸스도 나한테 꺼준 돈, 그거 주식으로 주겠다. 그럼 바이낸스는 당연히 주식 지분, 회사 지분량이 더 높아지겠죠. 그 전에도 70%가 넘었잖아요. 예? 계약을 할 때, 부채 내가, 그래, 그 미지급금 내가 해결해줄게 하면서 370억 줬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도 주식으로 전환해버리면, 예? 그러면 거의 뭐 80% 이상? 이렇게 돼버린다는 얘기죠, 지금 상황이. 그러면 여기서 또 걸리는 게 뭐냐? 금융위야. 금융위에서는 지배구조. 코박스의 지배구조. 예? 바이낸스가 다 먹는 거 탐탁지 않잖아요. 바이낸스 싫어하는데, 예를 들면. 근데 더 많아져.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요거에 어떻게 또 바이낸스 측은 풀어가려고 노력하는지 바이낸스 입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좋은데 그럼 코팍스에서 그러면 7천만 원의 그 비트코인을 다 그러면 채무를 해결해 주냐 개인별로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준 돈 예치한금에 받는다. 원리금이라도 원금이라도 내가 받는다. 비트코인 하나 많이 올랐으니까 뭐 그렇게 뭐 예를 들면 뭐 마진 부분에 대한 거 해결은 못할지언정 이자 부분에 대한 부분은 해결은 못할지언정 그래도 원금 비트코인 많이 올랐으니까 2배 이상 올랐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코팍스 입장엔 그 비트코인 한 개를 다 준다는 게 아니죠. 그게 또 문제다. 뭐냐 하면 현재 가상 여기 보시면 현재 가상자산으로 이루어진 채권액을 지난해 몇 달 안 됐죠. 지난해 말일 12월 31일 자정기준 비트코인 원화 시세인 7천만 원이 아니라 현재 시세가 아니라 5,700만 원에 고정하고 해당 시세 기준으로 잔여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자 이렇게 해버렸죠. 네. 이거 뭐예요? 비트코인 가격을 5천 얼마? 7천만 원. 5,700만 원. 5,700만 원으로 책정해서 요거에 따라서 주식의 발행가의 기준으로 전환해 주겠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야, 다 줘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내가 지금 만기일이 지났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여전히 피하고 있는데, 원금도 비트코인 내가 하나, 거기, 예치한 거, 그 비트코인 그대로 내가 못 받는다고? 지금 그 시세로 못 받는다고? 5,700만 원밖에 안 준다고? 그러면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얼마예요? 당연히, 예, 이렇게 되는 거죠. 1,000만 원 이상 손해를 보는 거죠. 당장에. 예? 1,300만 원 정도 현재 시세로 봤을 때 손해인 거다. 약속과 다르지 않냐. 또 이런 입장을 취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치자도 없어. 원금에 대해서 5,700만 원 그나마 또 깎였어.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내용 보시면 여기 5,700만 원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주식 발행가가 7만 242원입니다. 어디 주식? 코팍스의 주식. 한 주당 7만 원 정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한 개 예치한 투자자의 채권액은 얼마가 되냐? 5,7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주식으로는 코팍스 주식 811주를 받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1,000만 원 이상 손해를 보는 거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코팍스 주식의 유동성이죠. 코팍스 주식의 유동성.
이게 한마디로 뭐예요? 유동성. 이게 상장된 주식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상장된 주식이냐? 상장된 주식이면 내가 주식으로 전환받고 그 다음에 주식거래소에서 주식시장에서 팔면은 그래도 오케이 현금화 되니까 인정할 수 있는데 이게 비상장 주식이거든. 문제는 비상장 주식이다. 그럼 장외 거래를 해야 돼. 응? 장외 거래 해야 되나? 주식 장외 거래? 그러면 유동성 측면에서 원활하지 않죠. 내가 현금하고 싶은데 당장. 어씨 받을 때는 비트코인으로 잘만 받더니 예를 들면 줄 때는 주식으로 준다고 이 주식 어디다 팔아? 예를 들면 예? 이 고팍스 주식 사는 사람이 살 사람이 있나? 또 이런 생각하겠죠. 현재 상황에 비춰봤을 때. 뭐 성장한다 그러면은 뭐 장외 주식도 거래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럼 고팍스가 지금 이지경인데 이 고팍스 주식을 누가 사냐 이거죠. 그리고 발행가를 7만 원에 정했다고? 누구 맘대로? 뭐 물론 이 회사 입장에서는 기업 가치에 대한 밸류에이션 평가를 받았겠죠. 그걸 기준으로 이제 책정을 했을 텐데 지금의 밸류에이션 다시 받아볼까? 막 이제 이러면 주식 발행가의 뭐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인정 못하는 부분이 있겠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래서 고팍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떠한 입장이냐? 동일하게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팍스가. 당연히 좀 그런 부분이 있겠죠.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예. 어씨, 뭐 약속한 대로 주질 않아, 되질 않아. 예. 오히려 돈을 깎아서 그것도 뭐 융통도 안 될 주식으로 준다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가상자산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코인에 는 주식을 주겠다는 제안에 반대하는 분위기다. 예, 그렇죠. 이날만 해도 비트코인 가격은 7,200만 원대다. 예. 자, 고파이 채권단 대표는 투자자가 큰 손해를 입는 고팍스 이번 제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자, FIU, 그러니까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입니다. 자, FIU가 주관적 신념으로 월권행위와 직권남용을 하고 있어 2,875명이 피해자입니다. 고파이 투자자들의 피해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고팍스의 투자자들의 그러면 아씨 열받아 누굴 때려야 되는데 누굴 때려요? 지금 고팍스에서는 어쨌든 간에 뭐 좀 하고 있는 것 같아. 그게 결국 맡고 있는 사람은 누구야? 맡고 있는 타겟은 금융이다 이거죠. 금융이. 금융이 너희가 이런 거예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융이 너희들이 맡고 있지 않냐. 고팍스의 어떤 그런 재무 구조를 문제 삼고 뭐 바이낸스도 문제 삼고 하면서 지금 앞길을 막고 있지 않냐. 그래서 지금 풀리는 게 하나도 없다. 니들이 막고 있어서 원화 맞게 만약에 상장이 안 되면 여기서 인정을 못 받으면 퇴출되게 되면은 지금 고팍스의 상황은 파산 지경이거든요. 당연히 그러겠죠. 그러면은 본인들도 투자금을 못 받는 거예요. 고팍스가 살아야 돼. 지금 핵심 뭐냐? 투자자 입장에서는 고팍스가 무조건 살아야 된다.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야 나중에라도 돈을 받는 거죠. 그래서 바이낸스 대주주 변경 승인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고팍스 입장에서 지금 대주주 변경 사안에 대해서 신청을 했잖아요. 했는데 금융위가 처리를 안 하고 있다. 그래서 바이낸스 대주주 된 거 그거 빨리 인정해라. 금융위한테 빨리 처리를 해줘라. 지금 이렇게 지금 농성 중입니다. 농성 중이고 물론 이제 그 투자자들의 입장이 안타깝죠. 예. 금액도 엄청나잖아요. 예, 금액도 엄청나고 또 많은 좀 과도하게 투자하신 분도 그 중에는 계실 거고 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돈을 한 푼이라도 좀 받고 정상적으로 받으려면 코박스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 서울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 후문에서 집회를 열었다. 금융당국이 내용을 보면요. 금융당국이 고팍스 간의 바이낸스 임원 변경 신고를 승인해야 한다며 특정 금융거래법상 불수리 사유가 없다. 이건 자유로운 경제 논리 아니냐? 지분을 갖게 되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왜 삼냐? 근데 금융위는 보다 바이낸스 뭔가 냄새난다. 그리고 바이낸스가 우리 시장, 한국 시장에 들어온 거에 대해서 이렇게 탐탁치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행보를 보면은 제 개인적 판단입니다. 임원 변경 신고를 심사 중인 금융정보분석원, 이게 바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 FIU 많이 이제 들어보실 거예요. FIU는 바이낸스가 국내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자금 세탁의 우려가 있어. 네. 속내를 조금 비쳤죠. 자금 세탁. 얘네들 불법의 온상이다. 이거 불법 하는 것들 많이 한다.
이게 좀 이게 냄새나는 애들이다 이런 거죠. 금융의 판단은 자금 세탁 문제가 됐냐 얘는 지금 CEO 좌우장펑 지금 소송 걸리고 고소당하고 그다음에 뭐 유죄를 인정하고 수장이 바뀌고 지금 시끄러운데 바이낸스가 우리 시장에 들어온다고? 라는 금융위의 판단. 또 어찌 보면 어느 정도 인정이 됩니다. 이해는 되고요. 세탁 우려에서 승인에 미온적으로 알려졌다. 뭐 이런 기사 내용들이 지금 뜨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그럼 바이낸스는 어떤 입장이냐? 궁금하죠, 바이낸스? 바이낸스는 이런 입장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은 원리금의 경우 지금 한 370억 집행을 했잖아요. 남은 부분은 자금이 투입되고도 금융당국이 승인해주지 않을 수 있어 임원 변경 시효가 승인되고 지급하겠다는 입장. 그러니까 이거예요. 바이낸스 입장에서는 취주 변경 신고했잖아요. 나 인정해달라. 그거 통과하면은 나머지 자금 집행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우선 370억 들어갔는데 나머지 금액 한 절반 정도 더 있다. 근데 이거 집행해줘야 되는데 우리를 승인 아니죠? 우리 냄새난데? 그러면 우리도 안 주지. 우리가 인정을 해주면 우리 주겠다. 만약에 돈을 다 줬는데 금융위에서 여전히 고집불통이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고소한다 입장을. 그러면은 반의 입장에서는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돈은 돈대로 주고 한국 시장에서 진출을 못하고 이런 부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우선 대구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이런 입장도 내놨죠. 바이오 입장에서도 우선 절반 정도의 금액 370억 들어갔잖아요. 한국 시장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되도록 맞추려고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합니다. 대여금 출자 전환 예고한 바이낸스. 그러니까 바이낸스는 코팍스의 그 요청, 우리는 받겠다. 개인 투자자는 모르겠고 우리가 370억 해결해 줬잖아요. 그거 부채잖아. 코팍스 입장에서는. 그거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거 우리 찬성. 이거죠. 그런데 여기 마지막 여기 기사를 보시면 현재 코팍스가 72% 정도 확보하고 있죠. 그런데 대여금을 출자 전환하면 지분율이 다시 또 주식이 더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 370억에 해당되는 만큼. 그러니까 80%가 넘어가는 거죠. 그럼 80% 지금 줄여야 되는 마당에 바이낸스 입장이나 코팍스 입장은 바이낸스 지분이 많아서 지금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 지분이 줄어져야 돼. 그런데 더 늘어나. 이걸 또 하면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은 그러니까 의결권 여기 나오죠. 의결권 행사하는 한 최소 지분만 남기고 지분을 매각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누구에게? 제3의 회사나 업체 뭐 이런 기관들의 바이낸스 지분 우리가 80% 갖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돼? 그러면 나도 지분 팔게. 다른 사람한테. 그래서 내 지분율 낮출게. 라는 입장입니다. 그래도 맞추려는 노력은 있죠. 그래서 규정을 잘 준수하는 카운터 파티들, 그러니까 제3자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지분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대가가 오고 있다라고 이제 그 바이낸스 측의 어떤 한국계 임원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발표를 했다. 좀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맞추려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상황을 종합을 해보면 어떤 거냐면 우선은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보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피해자가 없어야 된다. 특히 외국은 모르겠고 솔직히 외국 투자자 우리가 신경 쓸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투자자들 분의 그 원금 최소한의 원금 이 부분 잘 어쨌든 간에 망하면 이제 후폭풍이 대단할 거다. 코팍스가 망하면 후폭풍이 대단할 건데 코팍스 입장에서도 어쨌든 살아야 됩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만약에 이거를 못 해내면 화살은 누구한테 간다? 화살은 코팍스한테도 갈 수 있는 거죠. 코팍스는 자유로울 수 없죠. 어쨌든 실질적으로 투자 집단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 뺨에 손을 댄 건 누구냐? 내 뺨따기를 때린 건 누구야? FTX야? 제네시스야? 코팍스 너희가 중개 서비스를 내놨지 않냐? 너희가 이었지 않냐? 왜 회사 초이스를 그따위로 하냐? 그래서 우리는 믿고 한 건데 회사가 이 지경이 돼버린 거 아니냐? 우리가 원금 못 받고 그러면 법정에서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죠. 당연히 일어나겠죠. 타겟은 코팍스, 임원, 예를 들면 대표님, 뭐 예를 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영향이 없을 리가 없다. 이걸 해결 못하면 그렇잖아요. 피해자 양산 그 금액에 따라서
무거운 대화가 법정에서 오갈 수 있다. 라는 부분이 또 있잖아요. 코팍스 입장에서는 무조건 해결이 돼야 돼요. 피해자 보상 부분이 무조건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다. 근데 지금 돈줄은 누가 주고 있다? 바이낸스가 주고 있다. 그러니까 바이낸스한테 돈을 받기로 약속을 했고 받았는데, 근데 지금 문제가 뭐다? 비트코인 가격이 더 올랐다. 많이 올랐다. 그래서 부채가 줄진 않았다. 더 많아졌다. 지금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바이낸스는 어쨌든 간에 나머지 자금도 집행을 해주겠다. 라는 입장인데 금융위가 태클을 걸었다. 바이낸스 싫어. 이거예요. 바이낸스 싫어. 바이낸스 이거 지분 코팍스 지분 너무 높은데 거의 바이낸스 회사 직거라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이러는 거죠. 금융위는. 그러니까 지분율 줄여라. 지분율 줄여라 이거 아니야. 지분율 줄여라. 그리고 너희 재무 건전성 부채도 줄여라. 이런 상황에서 코팍스가 지분을 어쨌든 간에 그 재무 구조를 개선하려고 주식으로 전환을 하는데 바이낸스는 보다 주식이 더 늘어난다 상황이. 그래서 바이낸스는 또 제 3자 업체한테 팔겠다. 다른 회사에게 내 지분을 넘겨주겠다. 그리고 지분율을 낮추겠다.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뭐 노력을 하고 했는데 우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투자자의 피해는 없어야 되겠다. 예. 요새 뭐 분위기 좋은데 또 이런 원화마켓 거래소 5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또 시장에 또 안 좋은 영향을 또 미치겠죠. 국내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또 미치게 될 것이다. 또 이슈가 되면서 코인 그렇지 뭐 이런 또 얘기들이 거래소 믿지 못하겠어. 그럼 나머지 여타 거래소들 업비트, 뭐 빗썸, 코인은 뭐 이런 등등 이런 회사들에 대한 이미지, 코인 거래소에 대한 전반적 이미지. 거래소가 망할 수도 있어. 파산 신청을 해. 그럼 돈을 못 돌려받는 거네. 이런 부분들. 예. 좀 우려가 되죠. 예. 그래서 제 개인적 생각으로 잘 좀 풀렸으면 좋겠어요. 바이낸스도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좀 해주고, 그거부터 제가 보기엔 좀, 코팍스도 이게 좀 쉽지는 않아요. 대책으로 내놓은 게 5,700만 원으로 작년 말의 기준으로 비트코인 가격을 산정을 하고 주식으로 전환을 해주겠다 이 부분이죠. 주식 실제로 비트코인을 주는 게 아니라 주식으로 전환해주겠다 약속과 다른 거잖아요. 물론 법정 다툼에 이거는 소송건이 될 수가 있죠. 원래 약속한 대로 줘야지. 너희 못 줬지 않냐 어쨌든. 그럼 결국 화살의 방향은 코팍스로 향할 거다.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팍스가 이 부분을 의도로 했냐, 일말에 악의가 있었냐, 100% 없었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코팍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다? 이 상황 때문에 파산 때문에 본인 회사에 회사 지분의 상당 부분을 외국계 바이낸스에 넘겨주게 된 거죠. 80%라는 것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뭐 경영권 뭐 보장은 될까? 어쨌든 바이낸스의 입김에 놓을 거 아니야. 80%라는 얘기는. 바이낸스 말을 들어야 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코팍스가 처음에 원하는 부분은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마지못해 한 부분이 있다. 근데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너희들이 초이스한 것은 다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시죠. 야, 네 무슨 제네시스 상품을 소개를 해가지고 이 사태를 벌이고 그 다음에 자구책 어쨌든 간에 그 대책으로 또 지원구로 등장 것을 또 바이낸스를 선택했냐 금융위가 싫어하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부분은 아니겠죠. 이제 코박스 입장에서 지금 뭐 코가 석자인데 그때 당시에 지원군이 필요했잖아요. 근데 뭐 갑질하고 본인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지원군이라면 지금 뭐 어쨌든 간에 빨리 해결해야 되니까 바이낸스라는 큰 지원군이 왔으니까 당연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결국 누구냐 하면 이 새끼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이 사단의 원흉은 요 샘 뱅크먼 FTX 요 CEO
앞으로 감옥에서 종신형을 살게 될 요노마 때문이다. 응? 요노마 때문이다. 얘 때문에 지금 고팍스 투자자까지 피해가 갔다. 라는 부분이죠. 예. 요게 만약에 파산이 안 됐으면은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운영이 됐을 텐데, 요 놈이 이렇게 한국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뭐 얘를 탓으로 줄 수는 없죠. 뭐 얘는 얘 탓이고 얘는 얘 탓이고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저기 안드로메다 단군 할아버지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결국 실질적으로 뭐 다툼이나 이런 법적인 어떤 소송 부분에서 이루어질 것은 누구다? 누구? 코팍스와 그 다음에 피해 투자자들. 그런 부분이 아닐까. 만약에 금융위가 이거를 통과를 안 시켜주면, 처리를 안 해주면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좀 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분위기인데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이런 불장에 고팍스 관련된 분들은 웃지 못하고 있다. 불장에도 울지 못하고 있죠. 피해자들은 더 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이건 불장에서 비트코인 뺄 수도 없어. 어떻게 될지도 몰라. 좀 그런 상황이니까요. 지금 시위도 하고 계시는 거고. 뭐 오늘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또 코팍스 관련해서 또 새로운 소식들이 있으면은 제가 바로 취합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